조작 대 무죄 만들기. 무슨 얘기인지 좀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측근 노린 정치 공작이다. 대장동 사건도 뒤집으려는 여다라는 게 서울신문의 제목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어제 지금 민주당에 이름하여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위가 따로 있죠. 이 특위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최근 대장동 사건의 설계자인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의 3억 원 수수 경위가 밝혀졌습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과 조작 기소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최근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 기소가 좀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술이 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냐,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 기억하시나요? 대장동 사건의 키맨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죠. 그 남욱 변호사가 지난 19일, 최근이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유 전 본부장,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건넨 3억 원과 관련해서 과거 진술을 뒤집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뭘 어떻게 뒤집었냐 보겠습니다. 과거 남 변호사는 이 돈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최측근인 정진상, 김용 두 사람한테 갈 돈인 걸로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 재판에선 당시엔 전혀 몰랐던 내용인데 2021년에 수사를 다시 받으면서 검사님들한테 전해들은 내용이에요.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건 검찰이 이런 거 있다고 알려주고 그렇지 라고 유도한 거 아니겠느냐. 진술을 조작했다. 진술을 조작해서 조작 기소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진술의 변화는 윤주진 위원님, 회유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것들이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재판이 시작이 돼서 피고인 신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재판이 또 언제 재개될지 모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판사가 독자적으로 난 이거 헌법 8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요. 바로 당선 무효용이 나옵니다. 이미 유죄는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검찰을 오염시키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검찰의 수사 자체가 왜곡된 수사였고 정치적인 수사였고 그리고 회유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 따라서 이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불법이었다. 이렇게 몰고 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가장 확실한 이재명 지키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화영 회유 술 파티까지 다시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상식적으로 지금 남욱 변호사 속내가 어떻겠습니까? 이미 정권은 이재명 정권이 됐어요. 네. 본인에게 사면복권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앞으로 말을 바꾸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진술을 바꾸고도 남을 그럴 유인과 이유가 충분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마치 개벽천지하듯이 바뀌고 있는 것이지 어떤 그 당시에 검찰의 회유 이것은 저는 민주당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또 대북 송금 사건도 회유 위기가 나오고 있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좀 볼까요? 네. 어제 나왔던 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이거 정치검찰의 진술 조작 기소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얘기가 나왔던 게 사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연어 술 파티 얘기가 다시 나왔죠. 그래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거 다시 한번 제대로 조사해보세요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정황을 파악해보는 단계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같이 볼까요? 나경원 의원. 이재명 대통령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즉시 재개돼야 된다.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 획책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 얘기를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윤주진 위원님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 아닙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려면 이 프로젝트의 설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설계자가 누굽니까? 지금 남욱 변호사입니까? 아니면은 이 그 연호 회유를 주장한 네. 이화영 전 부지사입니까? 누가 설계자입니까? 본인들이 스스로 이미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번복을 하고 있고 또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회유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것뿐이지 이 상황들에 있어서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또는 그 주위에 있는 누가 나서서 지금 이것을 이렇게 기획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언을 지금 요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번에 얘기한 것은 정진상 그 실장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지금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당신이 알고 있었느냐? 이 돈 3억이 전달된다라는 것이 정진상 또 김용에게 전달될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했더니 초기에 수사를 받을 때는 그렇게 진술을 했는데 재판 과정 속에서 아니 나는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닌데 당시에 전혀 몰랐던 내용이고 21년도에 수사를 받는데 검사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전해드린 내용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유가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23년도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연어나 뭐 술 파티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만 당시에 그것을 믿어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니까 당시 개호관이라고 하는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옆에서 데리고 다녔던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체 감사를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검찰의 오래된 진술회유 수법이 이제서야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은 이게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이 큰 그림을 그리는 주체가 누군 거냐? 이화영이냐 아니면은 뭐 남욱이냐 다 개별로 예전부터 얘기를 해왔었는데 그걸 믿어주지 않다가 지금 정부에서 요거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인데 이거를 어떻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금 볼 수 있는 같이 엮을 수 있는 거냐라는 취지의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선 요 부분도 좀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같이 볼까요? 원내대표 100일 김병기 배임죄 정기국회 중 폐지가 목표다. 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경제 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배임죄는 폐지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규정이나 이런 걸 만들 때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배임죄가 분명히 문제가 있고 이것을 폐지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면 그 원칙을 향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걸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배임죄 정기국회 기간 안에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의심의 눈초리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배임죄 폐지의 1호 수혜자는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전 대표, 배임죄 유죄받을 게 확실하니 배임죄를 없애버려서 아예 면소 판결을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를 아예 없애버려서 본인의 유죄를 안 받으려고 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것 좀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혐의만 좀 보겠습니다. 공선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배임, 제3자 뇌물, 업무상 배임. 일단 대략적으로 봐서 5개 재판 중에 한 2개 정도의 지금 배임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김진욱 대변인님. 이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아니야? 라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국민의힘에 얼마 전에 있었던 드라마의 제목을 좀 하나 붙여드리면 또 이재명이라고 붙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목에 힘을 줘서 말씀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노란봉투법 때는 재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지금 재계에서 가장 바란다라고 하는 이 배임죄를 삭제하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면 이거 하지 말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왜 한입까지 두말합니까? 재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을 따져보라 그러면 이 부분은 아니에요. 이 배임죄 없애달라는 거 갖다가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 넘어가는지 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윤주진 위원님. 예. 지금 말씀은 아니 재계 목소리 들으라고 해서 내가 들어서 재계에서 원하는 배임죄 없애라고 해서 없애겠다는데 왜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라고 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게 우리나라 경제 합리화하고 기업인들에게 어떤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선진화 방안인데 결국은 이 정권이 얼마나 허약하고 약점이 많은 정권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폭력을 저지른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폭력죄를 없앤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대통령이 배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요 기회에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생긴다면 결국은 이 배임죄가 폐지되더라도 이게 제대로 된 개혁인지 아니면 이재명 지키기인지 국민들이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그동안 민주당이 단 한 번이라도 배임죄 완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적이 있었습니까? 지난 20년, 30년 동안 배임죄 폐지 완화하자고 할 때는 듣지도 않다가 왜 하필이면 이재명 대통령 정권에서 배임죄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실제로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의도한 바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의심받을 여러 가지 조건이나 사항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 좀 허약한 정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왜?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또 비판을 하셨어요. 네. 이런 뭐 의심, 오해 뭐 이런 얘기들 사이에서 실제로 그래서 정말 폐지가 될지 여부도 사실 관건입니다. 실제 폐지가 될지까지도 좀 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업들은 또 바라는 부분이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